자,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량 산출, 즉 적산을 위해서 필요한 마감 도면이 있습니다. 우리가 도면을 뽑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량 산출을 한다는 개념 자체가 큰 개념으로 우리가 도면대로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 적산을 하기 위해서는 도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여러분들 우리가 마감 도면, 여러분들이 제가 보여드렸던 그 마감 도면을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 1교시에 보여드렸던 도면을 여러분들이 보실 텐데, 마감 도면에는 우리가 공사 개요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평면도, 그 다음에 단면도, 그 다음에 배치도, 인면도, 상세도, 그 다음에 재료마감표, 그 다음에 창호 상세도. 기본적으로 이 도면들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정확한 수량 산출이 가능하다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겁니다. 그래서 이 중에 만약에 도면이 없다고 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와 약간 다른 결과가 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말하는 추정에서 아니면 견적 조건을 달고 산출자가 임의로 산출하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마감에 필요한 도면들이 산출하기 위해서 어떤 도면이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겁니다. 자, 그럼 하나씩 한번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게 지금 공사 개요입니다. 공사 개요. 우리가 시놉시스라 그러는데, 자, 건물의 위치, 크기, 면적 등 건축법에 따라서 정리해 놓은 내용을 우리가 공사 개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공사구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대지 면적이 되겠습니다. 대지 면적. 그 다음에 지역 지구, 그 다음에 도로 현황, 그 다음에 건축 면허, 연면적이 건폐율이 되는데,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연면적이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건축 면적이 중요합니다. 여러분이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건축 면적에 대한 거는 이건 우리가 규준틀 설치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연면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먹매김, 현장 정리정돈, 기타 항목들의 수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공사 개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옆에서 보는 우리가 배치도가 되겠습니다. 자, 우리 배치도는 여러분들이 단지 내에서 건물의 위치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에 대한 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 우리가 대지 경계가 되겠습니다. 자, 대지 경계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신청 건물의 용지가 있습니다. 요 건물의 용지. 이 부분이 우리가 건축 면적이 되겠고요. 이 건축 면적을 다 포함한 것을 우리가 연면적으로 합니다. 그러면 대지 면적을 A, 그 다음에 건축 면적을 B, 연면적을 C라고 친다고, 연면적을 C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건폐율, 즉 A분의 B는 건폐율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A분의 C는 용적률이 되겠습니다. 용적률.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, 우리가 뭐 평당공사비니 많이 얘기하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연면적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면적을 뭐 국가에서 좀 쓰지 말라고는 하지만 기술자들이 많이 그 인식되고 있는 평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면적을 갖다가 스퀘어미터를 3.3058 스퀘어미터로 나눠주면 여러분들이 한 평이 되겠습니다. 지금 이제 거의 사용을 안 하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그 개념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이는 공사개요가 어떤 거다, 그 다음에 배치도가 어떤 거다, 이 도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 걸로 만들 건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도면의 정의에 대해서, 여러분들이 종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머릿속에 꼭 인지하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평면도, 이게 보면 가장 중요한 도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. 평면도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1.2m 높이에서 잘라내는 위에서 본 도면이 되겠습니다. 이게 지금 평면도입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근생에 대한 2층 평면도인데, 2층 평면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, 자, 여기에 이제 AW5라고 되어 있습니다. AW5번. 이거는 이제 창호죠. 창호의 위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창이다. 그 다음에 벽체의 종류가, 이거는 벽돌이다. 그 다음에 건물의 실정미 면적은 여기서 여기다. 여기서 여기다. 그 다음에 이 안에 화장실이 있고 벽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. 여기가 계단실이다. 그 다음에 출입구의 이 오프닝은 이렇게 되어 있다. 라고 하는 여러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도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이 도면을 여러분들이 우리가
평면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인면도입니다. 인면도는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건물을 외부에서 바라본 건물의 도면을 여러분들이 인면도라고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정면도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정면에서 바라본 도면이 되겠죠. 즉 외부의 바깥에서 이쪽에서 반 도면을 여러분들이 정면도라고 얘기하는 거고, 뒤에서 보는 도면을 우리가 이걸 배면도,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보면은 우측면도, 좌측에서 보면 좌측면도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. 즉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건물 외벽의 재료와 창의 위치와 그 다음에 건물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인면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도면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면도라고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이거는 단면도가 되겠습니다. 자, 평면도는 여러분들 1.2m의 가로로 잘랐다고 치면, 단면도는 건물을 수직으로 잘라는 겁니다. 수직으로 잘란 후에 옆에서 본 도면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도면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층고를 할 수가 있겠죠. 건물에 이걸 우리가 층고라고 얘기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거 CH라고 되는 CH라고 하는 실링 하이트, 즉 천정고가 되겠습니다. 천정고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단면도의 형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면의 구조 형태가 어떻게 돼 있다.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는 실질적으로 이 실이 안 들어가죠. 건물의 외벽에 달려있던 부분이고, 그 다음에 주차장이 이렇게 들어가고, 그 다음에 주차장의 이 높이도 알 수 있고, 이 높이도 알 수 있고,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결로방지벽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물의 여러분들 디테일한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게 여러분들 단면도가 되겠습니다. 이건 이제 주 단면도지만 실제로 단면 상세도라고 하는 섹션 디테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이한 부분들을 많이 잘라서 보여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. 자, 이거는 이제 상세도가 되겠습니다. 디테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상세도면이라고 얘기하죠. 모르는 샵 드로잉의 개념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. 즉 시공이 복잡한 부분을 여러분들 확대해서 보여준 거죠. 자, 이 도면을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세면대에 대한 단면 상세도거든요. 여러분들 우리가 마블 세면대죠. 사람이 이렇게 서서 이제 여기서 이제 손을 씻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, 자, 이 도면이 만약에 없다고 치면 여러분들이, 자, 위에 보면 이게 뭡니까 지금? 이게 조명 박스입니다. 조명 박스. 건물에 보면 이제 천정에 달려 있는 거죠. 자, 이 단면 상세도가 여러분들 만약에 도면에 들어있다고 치면 이 조명 박스를 여러분들이 뽑을 거냐 안 뽑을 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하는 거죠. 주로 이제 고급 건물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.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단면 상세도가 없다고 하면 이걸 여러분들이 안 뽑을 겁니다.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건축주하고 분쟁이 생기겠죠. 건축주는 이런 고급 건물을 원했는데 상세가 없는 범위에서 조명 박스를 안 든단 말이죠. 왜? 입찰 같으면 공사비가 낮아야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면 상세도가 많을수록 실제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. 실제로 여러분들 기본 도면에서 실시 도면을 할 때 도면의 장수가 한 100장에서 한 600장까지도 늘어나거든요. 늘어나는 게 주로 어떤 게 늘어나냐면 상세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. 그럼 상세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 실제로 좋은 건물이 되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세도가 굉장히 중요하다. 나중에 분쟁이 생기는 부분은 큰 데서는 여러분들 많이 분쟁이 안 생깁니다. 그런데 단면 상세도라든지 노트라든지 이렇게 작은 글씨로 표현되거나 상세도인 부분에서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긴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